그간의 뉴스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뉴스 비하인드입니다. 오늘 이번 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성의료지구 두 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스픽스 대구 김태우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구 MBC의 이태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네, 말씀드린 대로 수성의료지구를 다루려고 합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지난주에 다루려고 했었는데 한 주 미뤄졌습니다. 자, 롯데가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시작해보죠. 롯데가 땅 사두고 엄청나게 넓은 영역에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곳도 수성의료지구지요. 지구 중에 하나지요. 김태우 기자, 지금 수성의료지구에 전체적으로 먼저 본격적인 하나하나 짓기 전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를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시작하죠. 네, 그 수성의료지구가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건 지난 2008년입니다. 하지만 대구시장이 바뀔 때마다 개발 컨셉만 변경이 되고 가시적인 성과는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빈 땅으로 방치되고 있는 수성의료지구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한 경제자유구역이 주거나 상업타운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래 근데 수성의료지구의 지구의 성격 자체는 경제자유구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경제자유구역은 원래 외국인들에게 세금이라든지 등등의 많은 혜택을 줘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하려고 했던 목적을 가지고 조성되었던 것 같은데 당초에 어떤 외국인 기업 유치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먹었던 겁니까? 이걸 이태우 기자 말씀 주실까요? 네, 당초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 수성의료지구라는 그 용어에서부터 그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문화시설 그리고 IT나 R&D 관련 그 외국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었는데요.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만든 홍보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수성의료지구는 의료, IT 소프트웨어 산업을 아우르는 글로벌 창조 경제의 거점이라 할 수 있지. R&D 인프라가 한 곳에 집적되어 있고 IT, 소프트웨어, AI, 게임 등 첨단 기업들이 모여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 그리고 대구 도심과 가깝고 문화, 스포츠, 쇼핑, 교육, 주거 등 대구 최고의 명품 수성 정주 환경까지 자랑하고 있지. 이 모든 게 다 기업을 위한 것. 어때? 쉽지? 이렇게 기업하기 쉬운 경제 자유구역. 이지, 있지. 디지 폐지에는 수성의료지구가 있지. 김태우 기자, 지금 홍보 동영상을 봤는데요. 원래 홍보 동영상이란 건 실현 가능한 최적치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이 왜 빠졌냐 이런 건 뭐 문제제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입지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내용을 보면 최첨단 지식형 산업단지가 들어설 것 같고 그걸 추구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문제된 건 보면 뜬금없이 이 쇼핑이에요. 롯데 쇼핑.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롯데 쇼핑몰은 수성의료지구 조성할 당시에는 당초 개발 계획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에 권영진 대구시장이 취임하면서 당초 조성하기로 했던 교육시설 조성 계획은 백지화하고 그 교육시설 부지를 또 용도 변경을 합니다. 유통산업지역으로. 그렇게 해서 이 땅을 롯데 쇼핑에 매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롯데 쇼핑은 땅을 사들인 뒤에 수년째 땅 파는 신용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공사를 이제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비난 여론이 생겼는 거고 홍준표 시장이 직접 나서서 롯데 쇼핑 측에 당초 약속한 대로 건물을 지으라고 지금 압박을 한 겁니다. 2014년 말 롯데는 대형 쇼핑몰을 짓겠다며 대구로부터 7만 7천 제곱미터 규모의 땅을 싼 값에 사들였습니다. 쇼핑몰을 짓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시간만 끌다 8년이 지났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롯데의 태도에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지난달 20일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각서를 요구했습니다. 롯데쇼핑은 오늘 대구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쇼핑몰 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합의각서를 썼습니다. 홍 시장이 각서를 요구한 지 18일 만입니다. 롯데는 2026년 6월까지 쇼핑몰을 완공하고 같은 해 9월 안에 영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대구 시민분들에게 좀 더 다양한 볼거리와 또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으신 그런 공간을 저희가 대구 수성에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롯데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준공이나 영업 개시를 9개월 이상 지연했을 때 대구시가 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각서에 담았습니다. 대구시는 각종 심의와 인허가 같은 행정 절차가 빠르게 진행하도록 돕습니다. 대구시는 이참에 지역 법인화도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처럼 대구 법인 설립안입니다. 롯데쇼핑은 롯데그룹이 결정할 사항이라 법인 설립은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구시는 꾸준히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롯데가 무려 땅을 사놓고 돌린 시간이 무려 10년인데요. 이 10년 동안 공사하는 실제로 공사가 진척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신용만 한 셈인데 그냥 땅을 사서 그냥 놀리면 세금이 많이 나와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처럼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이태국 기자, 지금 문제가 될 때마다 이렇게 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냐 이러면 뭐 설계를 바꿔서 그렇다 이렇게 진행을 했다지요? 맞습니다. 그 땅을 사두고 착공을 하지 않으면은 일단 그 건축 허가가 취소가 되고 또 세금이 중과세됩니다. 롯데는 이걸 피하려고 어떻게 보면 꼼수인데요.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무려 3번이나 했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이 된 뒤에 이걸 들여다보니까 좀 우습거든요. 그래서 땅을 환수해라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제서야 롯데는 부랴부랴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롯데쇼핑과 대구시,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3자가 체결한 그 공사 이행 합의서 내용에 있습니다. 이행담보조항에 공사를 지연하면 늦어지는 만큼 지연 보상금을 얼마나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빈 껍데기 합의서라는 겁니다. 롯데쇼핑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땅을 매입한 뒤 당초 약속을 어기고 기업의 이익만 챙기는 장사 속에 놀아란 자치단체가 전국에 한두 곳이 아닙니다. 롯데쇼핑이 수성의료지구에 건물을 다 짓고 영업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한 시기는 민선 8기 홍준표 시장 임기가 끝나는 때입니다. 합의서 체결에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구시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서로 간에 협의해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뭐 우리 시가 뭐 얼마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무리고, 지금은 그 설계 변경과 신속한 착공에 지금 포인트를 두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관계도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착공과 이 일의 진행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실제 실효성이 담보될지 여부는 공사가 일단 진행되면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진행하는 거 외에는 반짓다가 말지는 설마 않겠죠. 네. 그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거 있죠. 수성의료지구 가운데 롯데쇼핑의 판 땅 얘기 지금 하고 나눴는데요. 우리가 부르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성의료지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의료시설 유치를 가장 먼저 포인트에 두고 이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의료시설 유치가. 그래서 이걸 그냥 놀리느니 홍준표 시장이 지식기반 시설이라도 유치해보자라고 계획을 바꾼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네, 좀 복잡한 이야기가 되었어요. 먼저 현장을 설명하는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수성의료지구 산업시설 용지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중앙에 수성 IC가 나오죠. 롯데쇼핑에 팔아서 문제가 된 것이 IC 바로 위에 있는 유통상업시설이고요. 바로 밑에 보이는 것이 의료시설인데요.
홍준표 시장이 들어와서 의료시설을 위한 82,000제곱미터 가운데 56,000제곱미터를 지식기반 산업시설로 바꿨습니다. 제2의 판교밸리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했는데요. 요즘 많이 쓰는 용어죠. ABB,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애초 계획대로 좀 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게 의료지구가 당초 의도대로 거의 조성이 되지 않아서 땅이 공터로 비어 있는 상태라면 이걸 시로서는 두고 볼 수만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신문 보면 대구에서 부르는 이름이죠. 수성 알파시티. 네. 알파시티에서 여기에 ABB 기업 네. 옮기려고 노력을 하고 많이 유치를 했다는 기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김태우 기자, 네. 홍준표 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른바 제2의 판교밸리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좀 아쉽지만 아직 그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으로 대표되는 ABB 관련 기업 유치에 나섰는데 8개 여개 기업이 일단 대구로 본사를 이전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아직 6곳은 본사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거나 이전 계획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2곳도 수성 알파시티의 사무실을 임대 본사가 아닌 지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서 대구시의 ABB 여개 기업 본사 유치 실적은 현재까지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네. 뭐 모든 일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지금 이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켜볼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가요? 대구시가 의욕에 찬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수성의료단지 우리는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대구시 알파시티라고 부르고 있는 이곳에 1조 4천억을 들여서 방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첨단 사업 관련 사업을 육성하겠다고 7억 원 정도의 용역을 맡겨서 어떻게 활로를 모색하면 좋을지 찾고 있다지요?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후발주자이다 보니 그래도 이미 ABB 산업을 선접한 곳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광주인데요. 광주는 정부 지원으로 인공지능 산업 직접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그렇습니다. 부산은 블록체인 특구입니다. 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와 관련된 일은 중앙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인데요. 바로 가이아엑스라는 사업인데 관련 공무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이아엑스라는 유럽에서 쓰고 있는 네. 데이터 주권이나 데이터 공유 활용 표준이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도 같이 연구를 해보자. 네. 그래서 그런 허브를 설치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우리 산하에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에 설치가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독일하고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서 관련 독일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들 같이 공유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대구시의 프로젝트가 실현이 되기에는 앞으로 고비가 많을 듯합니다. 네, 참 우리가 처음 처해 있는 상황 자체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 반도체 보면 늦게 출발했는데 뒤에 성과를 많이 냈으니 이런 역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지자체가 사실은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다 이 유관 사업, 이 미래 유망 사업에 다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니 당연히 대구시도 ABB 산업에 큰 꿈을 가지고 총력전을 벌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 ICT국 지금 네.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김태우 기자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이 취임하면서 ABB 산업을 대구시에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을 묶어서 미래 ICT국까지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발표된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선도기업 공모사업에 아쉽게도 대구기업은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인천시와 대전시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분야에서 모두 6개의 기업이 선정이 돼서 대구시와는 대조를 이뤘고요. 공모사업에 선정된 두 도시는 각각 5억 7천만 원 정도의 국비도 확보했습니다. 대구시 공모사업을 주관했던 디지털혁신진흥원 관계자는 사업 선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없어서 과기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 취임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ABB 사업에 대한
이걸 키우기 위해서 안간의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과기부 공보 사업에 우리 지역 ABB 기업이 지원조차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ICT 산업의 경우에는 기업 수, 또 종사자 수, 매출액 등을 보면 그 수도권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는 기업 수는 4%, 종사자 수는 3%, 매출액은 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기업들도 대부분 종사자 수가 10인 미만의 아주 영세한 기업입니다. 특히 ABB 산업으로 옮겨가면 사정은 더 안 좋습니다. 인공지능은 1.8%, 빅데이터는 1.9%, 블록체인은 2.4%, 메타버스는 1.2%에 불과합니다. 대구시는 단기간에 이것을 5%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와 함께 관련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200억 원이 넘는 펀드를 조성하는 등 그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아직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말도 듣기도 합니다. 자,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ABB 사업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지자체가 다 하고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광주와 부산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도 대구시가 늦게나마 ABB 산업에 뛰어든 것은 다행인데 그래도 성공 가능성은 지금까지는 좀 낮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금방 김태우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과기부와 MOU까지 체결한 사업에 그 공모사업에 신청조차 못했다는 것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가능성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이 대구시가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고 또 한때 이 유관 산업으로서 가장 강력한 대학의 전공도 가지고 있고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서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는데요. 공모사업에 신청조차 못했다니까요. 네. 이게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관련된 ICT 체질이 우리가 제 생각보다도 제가 그냥 이 정도일까 생각한 정도로 아주 허약해져 있는데 우선 김태우 기자 일단 알파시티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너무 영세하군요. 네, 하나의 제가 이제 데이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말 현재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 발표한 수성 알파시티 내 입주 기업은 모두 240개입니다.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3년 동안 매출과 영업이익을 조사를 해봤는데 입주 기업의 90% 정도가 연간 영업이익이 3억 원 미만인 업체가 90% 정도가 나타날 정도로 영세성을 면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영세 기업들을 디지털 구조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ICT 산업을 활성화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지금 데이터 센터 유치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데이터 센터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ICT적 정보통신기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인데요. 광주를 사례를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인공지능 중심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서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 데이터 센터를 지금 짓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대구시도 이태우 기자가 앞서 언급했던 가야엑스 허브 같은 이제 빅데이터 허브 유치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가야엑스 허브는 지금 국가별로 한 곳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조금 전에 VCR에서 나왔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설치를 해서 또 실제 지금 ICT 중소기업들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구시 디지털 산업 육성 정책이 좀 출발부터 좀 삐걱거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실제 지금 앞으로도 수성 알파시티에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관련 대기업 또는 연구소를 유치하지 못한다면 수성 알파시티를 제2의 판교밸리로 만들겠다는 민선 8기 홍준표 시장의 공약은 말잔치로 끝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산업을 생각하면 대구시와 우리 지금 대구 시민과 대구시는 주체가 돼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 지역이 먹고 살 먹거리를 만드는 핵심적인 일인데요. 어떻게 보면
입지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수성 IC 나가는 바로 근처고요. 도심에서 가깝고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이 주거용 아파트도 들어서고 네네. 있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첨단 단지만 제대로 조성이 되면 안성맞춤이겠는데 네.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경제 자유구역에 자꾸 쇼핑센터, 주거타운, 상업타운으로 길이 자꾸 이렇게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쪽만 들어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걱정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 경제 자유 구역은 넓이가 122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그 ABB 산업을 위한 터와 그리고 의료 시설 부지를 다 합쳐봐야 고작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지식 기반 산업 시설 지구에 입주한 이야기는 김태우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대부분 10인 미만의 영세한 기업들이고요. 의료시설 지구에 그 대규모 그 외국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거나 또는 ABB 산업을 크게 육성하지 못하면 이 경제 자유구역 이곳은 상업과 주거타운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수성의료지구는 해외 자본을 유치해서 첨단 의료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전체 면적의 절반이 도로와 공원 또 완충 녹지 등 공공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수성 알파시티 현장에 가보면 아파트 2동이 서 있고 또 그 주변에는 근린 상업시설의 소규모 건물만 계속해서 건축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지금 오늘 뉴스 비하인드는 수성의료지구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수성의료지구가 애초에 목적한 대로 잘 이루어져서 대구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의 토대로 잘 발전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뉴스 비하인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